여러분,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 불빛 아래서 빨갛고 파란 숫자들이 춤추는 해외 증시 차트를 보느라 밤잠을 설치셨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내와 5살 난 딸아이가 곤히 잠든 새벽, 저 혼자 거실에 나와 폭락하는 그래프를 보며 가슴을 졸이던 날들이 있었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에서 상처만 입고 떠나는 걸까요? 오늘은 80년 동안 수많은 파산과 성공을 겪으며 전설이 된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를 빌려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정교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차트 분석법, 재무제표 읽는 법 같은 기술적인 책들이 넘쳐나죠. 저도 처음엔 엑셀에 복잡한 수식을 넣어가며 시장을 분석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요. 만약 투자가 과학이었다면 컴퓨터가 발달한 지금 세상의 모든 돈은 슈퍼컴퓨터가 다 가져갔어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차트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 바로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이 참 강렬하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돈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열정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돈을 원합니다. 제 딸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사줄 때의 기쁨, 아내와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돈이 주는 가치니까요. 코스톨라니는 돈을 아름다운 여인이나 멋진 신사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집착해서 스토커처럼 굴면 돈은 도망가 버립니다. 반대로 무관심하면 돈은 오지 않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갑게 다루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식혀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혹은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모두가 환호할 때, 그 뜨거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탐욕에 눈이 멀고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할 때 따라 사고 폭락할 때 무서워서 팔아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부의 핵심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 참여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쫓는 도박꾼, 둘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 그리고 셋째는 그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는 순종 투자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의 90%는 도박꾼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가치나 경제의 흐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만 목숨을 걸죠. 마치 카지노 룰렛 앞에 선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1분마다 시세를 확인하며 도박꾼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도박꾼은 결국 파산한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박을 하고 계신가요? 시장에서 뉴스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코스톨라니는 뺐다 꼼뿔리라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는 기정사실화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낼 거라는 소문이 돌면 주가는 미리 오릅니다. 그리고 막상 실적 발표가 나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곤 하죠. 왜냐고요? 이미 그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들은 뉴스가 터지는 순간 흥분해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뒤늦게 뛰어드는 건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코스톨라니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산책하는 개와 주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인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지만 개는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요란하게 뛰어다닙니다.
때로는 주인보다 훨씬 앞서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개는 주인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제와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개가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는 주인입니다. 수학적으로 2 더하기 2는 4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코스톨라니는 2 더하기 2는 5다. 그리고 나중에 2를 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과열되어 5까지 올라갔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광기와 탐욕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상승장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착각에 빠져 5가 정답인 줄 압니다. 그러다 거품이 터지고 1이 빠질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시장의 비이성적인 과열을 인정하고 언젠가 올 조정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은 금리와 시장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금리는 주식시장의 중력과도 같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주가를 밀어올립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돈은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이동하죠. 달걀 모형의 핵심은 금리가 저점을 지나 상승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때가 투자의 적기일 수 있다는 역발상입니다. 대중이 금리 인상 공포에 떨 때 현명한 투자자는 이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리의 흐름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주가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은 부하뇌동파와 소신파, 두 세력의 싸움터입니다. 부하뇌동파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뉴스에도 공포를 느껴 주식을 팝니다. 반면 소신파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은 결국 부하뇌동파의 손에서 소신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부하뇌동파가 공포에 질려 던진 주식을 소신파가 헐값에 사들이고 나중에 시장이 과열되면 소신파는 비싼 값에 부하뇌동파에게 다시 넘깁니다. 여러분의 주식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가 팔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내가 부하뇌동파였고 내 주식을 소신파가 받아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내일 당장 써야 할 생활비나 빚낸 돈이 아닙니다. 없어도 당장 사는데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이어야 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압박 때문에 버틸 수가 없죠. 코스톨라니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라고 수십 번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투자는 필패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온전히 자유로운 돈인가요? 두 번째 요소는 생각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종목을 무작정 따라 사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논리와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 기업에 투자하는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나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상상력 없는 투자자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생각을 빌려 성공하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실패하고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자산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질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인내는 주식시장에서 머리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기다리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벌고 엉덩이로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고통을 참아낸 대가라는 말도 있죠. 2 더하기 2가 4가 되기까지 때로는 3으로 떨어지고 1로 곤두박질 치는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 어둠을 견디는 씨앗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행운입니다.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투자에는 분명 운이 따릅니다. 전쟁, 전염병, 천재지변 같은 변수는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잘해서라고 자만하지 말고 운이 좋았음을 인정해야 다음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조차 수많은 파산을 겪으며 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공부하고 인내하며 행운이 내려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유명한 조언이 있습니다. 오량주를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자라. 그러면 깨어났을 때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잠만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연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매일 아침 차트를 보며 일희일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튼튼하다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주식 앱을 지우고 아이와 놀아주거나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투자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팔려고 아우성칠 때 살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사려고 줄을 설 때 팔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역발상 투자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부자는 늘 소수였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는 길은 외롭고 두렵지만 그 길 끝에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관론이 극에 달해 아무도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황금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 역발상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뉴스, SNS에서 수만 가지 정보가 쏟아집니다. 코스톨라니는 정보가 많을수록 투자는 더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잡음과 신호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신문 일면이 아니라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떠먹여주는 정보에 의존하지 마세요. 소음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시장의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아무 정보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2번 이상 파산해보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저도 큰 손실을 보고 좌절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장에 지불한 수업료만큼 여러분의 내공은 깊어집니다. 지금 소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세계대전, 오일 쇼크, 금융위기. 그 당시에는 세상이 망할 것 같았지만 인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해왔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대한 믿음, 그것이 주식 투자의 근간입니다. 당장 내일은 폭락할지 몰라도 10년 뒤 세상은 지금보다 더 풍요로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장에 0이 많이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톨라니는 진정한 부자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돈은 그 자유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앞의 시세에 울고 웃는 도박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각하고 인내하며 부를 쌓아가는 지적인 투자자가 될 것인가? 코스톨라니의 지혜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차트를 끄고 세상을 보십시오. 소음을 끄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주식 앱 알림을 꺼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마음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